명절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더군요. 너 이제 그만 가봐.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가라고요? 저도 이 집에 사는데요. 30년을 함께 산 집인데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죠. 30년 동안 우리가 너를 가족이라고 한 적 있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딸 둘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손님도 아니었구나. 하인이었구나.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이 집이 법적으로 제 소유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요.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정미숙 59살입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직접 원두를 갈고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커피를 내립니다.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행복해요. 하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저보다 5살 많은 64살로 중견기업 상무였어요.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죠. 시어머니 김옥부는 86의 나이에도 집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큰딸 박지영은 39살로 대기업 과장이었고 작은딸 박지수는 36살로 공무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제 것인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제 의견이 존중받은 적이 없었어요. 결혼은 1994년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봄날이었어요. 저는 28배 늦은 나이였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2년 뒤에 가셨죠. 친척도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었어요.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집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을 만난 건 선을 통해서였습니다. 공장 동료 언니가 소개해 줬어요.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명동 카페였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안경을 쓴 모습이 차분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말이 많지 않았죠.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던 저는 조용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돌아가셨어요.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오래됐어요. 형제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과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라는 게 중요했던 거죠. 친척이 없다는 게요.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빨랐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제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쪽은 공장 동료 몇 명뿐이었어요. 신랑 쪽은 친척들이 좀 있었죠.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빌라였어요. 보증금은 시어머니가 내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집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시어머니였어요. 신혼부부 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너 학력이 어떻게 돼?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대답했죠. 대학은? 안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고졸이라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우리 집안의 고졸이 며느리라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그것도 고아 출신이라며?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쯧쯧.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직감했죠. 이틀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5시 반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죠. 일어나.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잠옷을 입은 채로 문을 열었어요. 왜 아직도 자고 있어?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 죄송해요. 사과했습니다. 밥 차려. 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어머니 재료가 없는데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알아서 할 일 아니야?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어요. 새벽 시장에 가든지 해. 하지만 돈이 없어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굶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밥을 안 먹었죠. 제 탓이었습니다. 점심때 남편이 출근하고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이리 와. 거실로 갔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았죠.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입을 여셨어요. 너 우리 집안 규칙 알아야겠다.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돼. 둘째, 밥은 항상 며느리가 차린다. 셋째, 시어머니 허락 없이 외출하면 안 돼. 넷째, 친정 가는 건 1년에 한 번. 다섯째, 용돈은 시어머니가 준다. 여섯째, 말대꾸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세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 통장 있지? 네, 있어요. 가져와. 왜요? 물었습니다. 순간 뺨이 얼얼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왜라고 물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볼이 따가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참았습니다.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 펼쳤어요. 잔액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500만 원? 이게 다야? 네. 제가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시어머니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거 내가 관리한다. 돌려주세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무서웠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입덧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토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밥은 차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하면서도 부엌에 섰어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죠. 참았습니다. 석 달째였습니다. 산부인과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따라오셨죠. 초음파를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아가 건강합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죠. 성별은요? 아직 모릅니다.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네. 딸이면 어떡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어.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쫓겨났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6달째였습니다. 성별을 알 수 있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건강한 여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딸이래요. 기쁘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래. 한마디만 하고는 돌아 누웠죠. 실망한 거였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병원에 갔죠. 남편이 회사에 있어서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딸이라서요. 15시간을 진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옆 산모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큰딸 지영이었어요. 작고 예뻤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죠. 제 품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딸한테 사과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저녁 때 왔습니다. 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건강하긴 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금방 나갔죠. 회사 일이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한 번도요. 퇴원하는 날 남편이 차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안 계셨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만 보고 계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를 혼자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밤에 지영이가 울면 일어나서 달랬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눈물만 났죠. 하지만 참았어요. 딸 때문에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두 돌이 됐습니다. 지영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죠. 울었습니다. 기뻤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모르겠어요. 대답했죠. 아들을 낳아야 해.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또 딸이었습니다. 작은 딸 지수였어요. 시어머니가 병실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또 딸이네. 실망한 목소리였죠. 미안해요.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섰어요. 됐어. 이제 그만 낳자. 10년이 흘렀습니다. 딸 둘을 키우며 살았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죠.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상을 차렸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딸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봤어요. 점심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죠. 딸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밥을 차려도 맛있다는 말이 없었죠. 청소를 해도 눈길 한 번 안 줬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며느리니까요. 바로 그때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째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부장이 됐죠. 급여도 올랐어요. 하지만 저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줬어요. 생활비는 시어머니가 주셨죠.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쓰기에는 부족했어요. 모자라면 제가 아껴 써야 했죠.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식이 많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저는 믿었습니다. 회식이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매일 회식이 있을까요? 어느 날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죠. 침대에 눕혔습니다. 옷을 벗기는데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분홍색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여보, 이게 뭐예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요. 뭐가?
이 립스틱 자국이요. 남편이 셔츠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아, 그거? 회식 때 실수로 묻은 거야. 실수요? 응, 옆자리 여자 후배가 술 따르다가 그랬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남편이 화를 냈거든요. 왜 의심해? 나 피곤해. 자자. 돌아 누웠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있었어요. 립스틱 자국, 향수 냄새, 긴 머리카락. 하지만 남편은 항상 같은 말만 했죠. 회식 때 실수야. 의심하지 마. 저는 참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큰딸 지영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등록금이 필요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수가, 지영이 등록금 얼마야?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내. 네? 내 딸이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일을 하든가. 일을 하라고요? 그래. 아이들도 컸는데 뭐. 집에서 놀지만 말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지영이 등록금 때문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 당신이 벌어서 내든가.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였죠. 그릇을 닦았어요. 기름때가 잔뜩 낀 냄비, 눌어붙은 프라이팬, 국물 얼룩진 접시들. 손이 부르텄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또 담갔어요. 손톱 밑이 검게 변했죠.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 등록금 때문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점심은? 바로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달려갔죠. 설거지하느라 지쳤지만 참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상을 차렸죠. 시어머니가 드시는 동안 서 있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또 나갔어요. 편의점 일을 구했거든요. 2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버텼죠. 집에 돌아오면 6시 반이었어요. 바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죠. 7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밥 먹었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먹을게. 식탁에 앉았죠. 저는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지영이 등록금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받으며 말했어요. 원래 며느리가 일해야지. 자기 새끼는 자기가 키우는 거야.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딸 지수도 대학생이 됐어요. 1년에 등록금이 8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둘이면 1,600만 원이었죠. 더 일을 해야 했어요. 저녁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8시부터 12시까지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기름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새벽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죠.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관절염이라고 했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당뇨도 왔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병원에 또 갔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했어요.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요.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괜찮아? 한 번도 안 물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가 아픈 건 당연하다는 듯이요. 딸들은요? 딸들도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죠.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큰딸 지영이가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이었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제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대학 보내주는 게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결혼해라. 축하해줬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단, 예물, 예식장.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신부 집에서 예단 준비하는 거야. 알아서 해. 얼마나 드는데요? 3천만 원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래. 우리 지영이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대출 받든가. 빚을 지라고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용이 낮다고 했죠. 제 명의로는 안 됐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대출 좀 받아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왜 내가 빚을 져야 해? 딸 결혼인데요. 당신 딸이잖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높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갚아야 했죠.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하지만 지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시집 가면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도 저를 그렇게 봤구나.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목이 메는 척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 주례가 물었어요. 신부 어머니는요? 남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니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필요 없구나. 깨달았죠. 2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작은 딸 지수도 결혼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죠. 결혼식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28년째가 됐습니다. 몸이 한계였어요. 쓰러졌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다가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과로라고 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쉬어요?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괜찮아? 처음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대답했죠. 그럼 됐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5분도 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요.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도요. 작년이었습니다. 29년째 되던 해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 남편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옆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죠.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어깨에 기대서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구예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여자와 떨어졌어요. 당신 왜 여기 와?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그 여자는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얘는 회사 후배야. 거짓말이었어요. 확신했죠. 그 눈빛을요? 저는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저를 보던 그 눈빛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의 눈빛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여자가 황급히 갔어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뭐해야? 정말 회사 후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인정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15년. 15년이요? 소리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왜 그랬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초라하다고요? 응. 항상 피곤해 보이고 늙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였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 엄마 시중 들고 애들 키우고 돈 벌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 아무도 강요 안 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대답했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계셨죠.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네.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괴롭혀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넌 고아가 아니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넌 내 친동생 딸이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내 동생이었어. 미혼모였지. 너를 낳고 도망갔어.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창피해서. 우리 집안에 미혼모가 있다는 게. 그래서 너를 버렸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죠. 20년 뒤에 우연히 봤어. 고아원 앞에서 내가 선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생각했지. 내 인생을 망쳐주자고. 목소리가 독처럼 차가웠습니다. 일부러 우리 아들한테 선을 보게 했어. 고아라고 속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거야. 웃기지? 내 이모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거야.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괴롭혔어. 복수였어. 내 엄마한테 하는. 하지만 이제 후회돼.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복수였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미쳤었어. 바로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를 봤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철수야, 내 엄마. 사실을 말했어. 네? 미숙이한테? 다 말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설마. 그래, 다 말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결혼 전부터 알았어. 엄마가 말씀하셨어. 당신이 친척이라고. 하지만 고아라고 속이라고 하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요? 30년 동안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몰랐던 게 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뭐가 더 있어요? 집이 4명이야. 네? 10년 전에 명의를 바꿨어. 왜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당신 명의로 바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웃기네. 3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집주인이었다니. 그리고 또 있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내 재산. 뭐. 다 4명이야. 뭐라고요? 5년 전에.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철수가 서류를 만들었어. 상속 서류를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했어요. 왜요? 왜 제 명의로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냉소였죠.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평생 저를 무시했잖아요. 딸만 낳았다고 당신을 구박했잖아요.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당신 명의로 다 돌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당신이 다 갈게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30년 동안 속았는데 이제 와서 집도 제 거고 재산도 제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수가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손을 빼앗어요. 용서요? 30년을 어떻게 용서해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어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일장이었죠. 사람들이 왔어요. 조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둘째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왔어요. 유언장을 가져왔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딸 둘 저. 넷이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죠. 나 김옥부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정미숙에게 남깁니다. 예금 5억 원 아파트 한 채 모두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가 30년 동안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엄마. 딸들이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 집도 정미숙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명의 이전이 됐네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큰딸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 재산을 다 줘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내 이모였어. 뭐라고요? 딸들이 놀랐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었어. 이모 동생의 딸이었어. 하지만 이모가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 그리고 30년 동안 복수했어. 내 엄마한테 하려던 복수를 나한테 한 거야. 딸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작은 딸 지수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버텼어. 딸들이 저를 꼭 안았죠.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떨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할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은 안 했습니다. 다 제 명의였으니까요. 남편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소식을 듣죠. 힘들게 산다고요. 집은 팔았습니다. 10억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죠. 1층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해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웃으며 말해줘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딸들이 자주 와요. 엄마, 오늘 뭐해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아. 함께 밥을 먹죠.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어제 큰딸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남편이랑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렇게 살아. 행복하게. 작은 딸 지수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행복하세요. 응, 그럴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30년이 아깝냐고요? 아니에요. 그 30년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예요. 30년을 함께 살아도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아끼면 하루만 해도 가족이 될 수 있죠. 명절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진짜 가족을 찾을 기회일 수도 있죠. 진짜 나를 찾을 기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힘드신가요? 가족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59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처럼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